키우려고 지금 데려온 거지, 그건. 정확치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건 뭐 정확하게. 더 불리한 상황이니까. 네,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고유정을 이번에는 현 남편이 고소했습니다. 고 씨의 의붓아들, 그러니까 재혼한 남편 자신의 아들을 고유정이 살해했다라는 주장입니다. 또 하나의 이슈도 있는데요. 20세 이하 월드컵 결승까지 오른 우리 축구 선수들 병역 면제 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잠깐 따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유정 얘기해 보겠습니다. 배 교수님. 교수님, 지난주에 이 시간에 나와서 이 사건 얘기하셨어요. 그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고유정의 범행 수법이나 스타일을 봤을 때 단독 범행이다. 절대 공범이 없다. 이렇게 자신하셨는데 실제 이제 경찰 수사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왔습니다. 철저하게 흔적을 안 남기려면은 공범도 없어야 된다. 이런 논리였는데 지금 이제 또 하나의 의문의 죽음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고유정 씨의 의붓아들, 재혼한 남편의 아들이 지난 3월 초에 숨졌습니다.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숨을 안 쉬고 있더라 이렇게 됐었는데 이때 당시 상황을 먼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원래 그 재혼한 다음에 고희정과 그의 현 남편이 재혼한 다음에 그의 아들 의붓아이는 따로 살고 있다가 2월 28일 날 데리고 와서 같이 살겠다고 데리고 오게 됩니다. 6월 28일이죠. 예, 그 뒤에 이제 3월 2일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망을 했는데 그냥 질식사다. 그러니까 남편의 다리가 얹혀져서 질식사고 부검 상황으로도 질식사는 확실한 것 같다. 고유정은 딴방 가서 네, 딴방을 자고 있었다라고 한 거고 문제는 이제 다양한 상황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사건도 전 남편이 있고 옆방에는 아이가 있었고요. 지금 아이 사건도 현 남편도 있었고 그 밑에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네요. 매우 구조적으로 비슷하죠. 예. 이걸 어떻게 해야 예. 됩니까? 예. 약간 좀 섬찟한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게 웃을 일은 아닙니다만 사실 이게 뭐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고가 났을 때는 아 이건 그냥 사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도 그렇고 그 아버지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검찰에 고소를 한 거는 지금 와서 보니까 달리 보인다 이런 얘기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경찰에서 이른바 사건화를 시키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질식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몸에 외상이라든가 약물 같은 게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아이에게. 그렇죠. 국가수 부검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보통 아이가 사망하는 일이 되면 외상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러면 혹시 평소에 가정폭력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그 연장선상에서 일이 벌어진 건 아닌지. 근데 그렇죠. 아이의 몸이 깨끗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봤고 또 거기에 결정적으로 남편이 내 다리가 올라가 있었는 걸로 봐서 내가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같이 있었던 고유정 같은 경우 다른 방에 있었다고 남편이 적극적으로 증언을 하니까 이게 경찰로서는 의심할 여지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건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까 배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구조도 비슷한 게 있고 왜 하필 그날따라 이틀 만에 갑자기 고유정이 각방을 썼으며 남편이 또 감기 기운이 있었다라고 해서 고유정이 준 음료를 마셨는데 졸음이 굉장히 쏟아졌다는 거예요. 네. 이번에 전 남편을 살해하는 과정에서도 졸피뎀. 수면 유조제를 사용을 했다라는 게 혈흔에서 검출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아직은 가정이지만 당시에도 뭔가 남편을 수면 유조제를 사용해서 잠들게 한 다음에 뭔가를 고유정했을 가능성을 배제를 못한다. 이제 와서 이 현재의 남편도 되돌려 보니까 뭔가 당시에 이 탐탁치 않은 정황이 좀 있었다. 고유정 같은 경우는 아이의 장례식에도 참석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도 좀 11월에 그 전년도죠. 11월에 졸피뎀을 처방받은 기록이 있었고 네. 예, 그것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은 얘기하지 못하고 있고요. 고유정은 지금 사건과 비슷하죠. 졸피뎀을 처방받았는데
너 당신 어떻게 쓰냐? 그랬더니 기억 못한다라고 했던 네.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현 남편한테 졸피뎀을 먹여놓고 무력화시킨 다음에 그 현 남편의 몸으로 어떻게 도구 삼아서 했을 가능성을 경찰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사실 당시에 숨진 아이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국과수에서 부검을 했는데 독극물도 안 나왔고 뭐 수면제라든지 이런 약물들도 안 나왔고 외상도 없었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 현 남편, 재혼한 남편, 아빠의 몸에 대한 검사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남편이 당시로서는 자신이 그냥 감기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뭐 음료수 마시고 졸렸다고 지금 감기 기운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뭐 특별하게 생각을 할 수도 없고요. 또 기본적으로 수면 유도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약류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다른 부작용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어느 날인가는 갑자기 왜 이렇게 졸리지 하면서 그냥 잠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하루인 걸로만 넘어갔던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그게 달리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아직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근데 석 달 전에 재혼한 남편의 아이도 숨지게 한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건데 지금 그럴 만한 동기가 보입니까? 근데 이제 우연하게도 네. 이 세 분이 나이가 똑같습니다. 36. 아 고유정과 전 남편과 전 남편, 현 남편과 네. 나이가. 그리고 이제 뭐 지역적인 연고도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네.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은 네. 하필 하필 이 고유정 씨 옆에서 사실은 이 얘기는 뭐 참 얘기가 애매하지만은 이 현 남편의 전처,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시죠. 네. 그분이 사실 극단적 선택을 했었다고 그럽니다. 네. 그렇죠. 어떤 분 옆에 이렇게 많은 죽음이 있다. 이거는 사실은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다시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파봐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의심적인 측면으로 봐서 보면은 그것이 사실은 어떤 동기와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범죄 수법이나 어떤 스타일 이런 걸로 봤을 때 프로파일러 입장에서 보시기에 고유정은 어떤 형태의 어떤 유형의 범죄자입니까? 이제 핵심적인 것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경계선 인격장애라든가 히스테리 인격장애 같은 인격장애를 프로파일러들이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정신과 의사들이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요. 네. 단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아니라고 했는데. 아닌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에 대한 판정은 PCR 검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PCR 점수가 25점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것을 하지 않고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를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은 좀 너무 빠르게 판단한 부분인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유정이 결혼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이건 넌센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강호순 연쇄살인범이라든가 많은 연쇄살인범들이 굉장히 결혼생을 잘한 상태에서 연쇄살인범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대단히 그 냉담하고 냉철하고 사람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겉모습만 봐서는 판단할 절대 수 안 되죠. 없는 부분. 자기 범행 도구를 사면서도 포인트를 찍는 정도의 강심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조심스럽지만 이 사람은 꼭 사이코패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속단하지 않는 건 왜 그러냐면은 검사를 해봐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수사 결과 발표해가지고 검찰로 지금 넘어간 상태죠. 제주에서. 예, 제주고요. 제주 경찰이고 이번에 의부다들 살해 의혹은 청주 상당경찰서에서 네, 지금 그렇습니다. 재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현 남편이 그 아이에 대한 살인죄로 고유정을 고소를 한 건 또 제주 검찰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건이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여러 곳에서 지금 되고 있는데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는 단계에서는 이게 다 같이 묶일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관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있을 수도 있고 사건을 중심으로 있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사건이 벌어진 곳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곳에서 이제 증거라든가 이런 게 있고 그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 경찰들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경찰분들이 그래서 그게 그대로 그 지역 검찰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병 자체는 고유정의 신병이 제주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이제 확실하게 돼 있는 전 남편 사례 같은 경우는 비교적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고 구속돼서 결국 진행될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전에 의부다들에 대한
어떤 그것이 범죄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 네. 이제 그쪽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병합을 하도록 검찰 단계에서 병합을 해서 기소를 하겠죠. 근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이의 죽음 이게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예,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당장 그때 물적 증거로 갈 수 있는 부분은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남편에게 남아 있을 것도 없고 아이에게서도 남아 있을 것도 없고 이미 그 당시에 아이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도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고 남편도 눈으로 본 게 아니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여러 가지 뭐 본인이 SNS에 했다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배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남편을 살해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마트에서 장을 보고 포인트를 적립하는 사람인데 그런 설령 누군가를 살해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어딘가에 흔적까지 남겨가면서 기록까지 해가면서 했을 가능성이 얼마만큼이나 있을까. 그래서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제가 조금 추정을 해보면은 제가 추정하는 유형이 맞다고 하면 이런 유형은 기록을 남깁니다. 아예 기록. 예, 본인은 어디든 아 거기에 대한 메모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록을 남깁니다. 그게 어디든 그게 뭐 제가 틀리길 바라겠지만은 혹시 모르다고 하면은 왜냐면 이건 전제가 이제 그 아이를 살해했다고 하는 전제이기 때문에 전혀 전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16일, 그러니까 이번 일요일 새벽 1시입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20세 이하 축구 월드컵 결승전에 나섭니다. 자, 국제대회에서 뭐 기대를 뛰어넘는 성적을 거두는 선수들한테, 남자 선수들한테 항상 이 얘기가 따라 붙습니다. 병역 면제 받을 수 있냐. 지금 청와대 청원까지 지금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예. 병역 면제 됩니까? 뭐 대신 군대에 가주겠다라는 분들까지 청원글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결국 병역 면제에 관한 특례법이 있고 거기에 시행령에 어떤 경우에 면제받을 수 있느냐인데 과거에 워낙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복잡하니까 나올 때마다 이걸 또 뭐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뭐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딱 정해놓게 올림픽 1, 2, 3등 그러니까 동메달까지 아시안 게임은 1등만 이게 2008년도에 이거 정했습니다. 2008년도에 그죠? 심지어 조금 넘었네요.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아직으로서는 안타깝지만 안 됩니다. 이게 시행령이죠. 그렇죠. 시행령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소급하기는 어려우니까 오늘쯤 바꿔가지고 이 U20 월드컵도 포함을 시킨다라고 시행령을 해서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내일 경기에서 만약에 우승을 하면 가능한데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죠. 우승 안 해도 지금 2등만 해도 지금 결승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거 올라간 것만 해도 군면제 시켜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이 상태만 봐도 사실은 국위선양이라든가 사회적인 파급력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을 이렇게 감동시키고 즐겁게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너무 부분은 답답한데 정말 한데. 속이 뻥 뚫리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건데요. 근데 이제 어떤 원칙이라는 것이 국가 행정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같고 뭐 이제 정치권에서도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사회복무제도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대안적인 복무제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좀 같이 포함된다고 하면은 네. 굳이 우리가 아미들의 그 욕을 먹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축구 좋아하시나요? 네, 그럼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우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승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배 교수님은요? 저는 과감하게 1대0 승리를 예측. 1대0 승리. 예. 저희 사다리 한번 탈까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재미로 짚어봤지만 뭐 병역 면제 될까 안 될까 지금 우리 선수들에게 중요한 게 그건 아니죠. 결승전 남아 있습니다. 경기를 마음껏 즐기고 또 돌아왔으면 좋겠고 이 경험이 선수들이 더 큰 꿈을 꾸는 그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양재열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